어머니 강제 입원 계획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형, 어머니를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어때? 치매 진단서는 내가 아는 의사한테 받으면 돼.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산 관리는 법적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가 전부 통제할 수 있어. 이건 무슨 말이죠? 설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서초구의 어느 한 법률사무소 11월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은주 여사는 딱딱한 가죽 소파에 앉아 손끝으로 검은 핸드백의 손잡이를 쓸어내렸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곱게 편 등과 단정한 차림새는 40년간 대기업 회장 부인으로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 여사의 맞은편에는 장남 강준혁과 그의 아내 박혜진, 그리고 차남 강민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며느리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고 강태수 회장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합니다. 강준혁 이사에게는 태수건설 지분 60%와 용산 본사 건물을, 강민혁 이사에게는 TS푸드 지분 전액과 강남 상가 건물을 상속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은주 여사는 가만히 손을 모은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은주 여사께는.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먼지가 앉은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라는 유언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박혜진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않은 조롱이 담겨 있었지요. 어머님 40년 내조하셨는데 받으신 게 고작 낡은 봉투라니. 아버님도 참. 강준혁이 짧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용돈도 드리고요. 용돈. 그 단어가 은주 여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500억 원대 자산을 일군 기업의 안주인이 이제는 아들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은주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볍고 초라한 무게였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의 선언과 함께 아들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서류를 챙기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은주 여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평창동 자택으로 돌아온 밤 은주 여사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봉투를 펼치자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적힌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은주, 당신만이 이것의 의미를 알 것이오. 싱가폴 인터내셔널 뱅크 어카운트 넘버 SG7429XX2891. 당신이 읽어낸 것들을 돌려받으시오. 그 아래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린 타오밍. 은주 여사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싱가포르에서의 어느 여름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만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계좌번호를 확인한 다음 날 아침, 은주 여사는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싱가포르의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뜨거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마리나베이의 마천루들은 그녀가 기억하는 1980년대의 작은 항구 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미세스 김은주? 싱가폴 인터내셔널 뱅크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의 정장을 입은 중국계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계좌 확인을 원하십니까? 은주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남긴 서류와 신분증을 건넸지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좌가 실존합니다. 1982년 개설되었고 명의자는 김은주 여사님이십니다. 잔액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싱가폴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500억 원. 은주 여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계좌는 어떻게 관리되어 왔습니까? 매년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고 강태수 씨가 위탁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출 권한은 오직 명의자이신 김은주 여사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40년간의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은주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40년 전 싱가포르에서 포기했던 것들을, 그리고 그 대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온 은주 여사는 곧바로 평창동 자택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책상 뒤편 오래된 나무 패널을 밀어내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봉투에 함께 들어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었지요. 안에는 USB 메모리 3개와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강준혁 횡령 증거. 파일을 열자 회사 계좌 이체 내역과 도박장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태수건설의 자금 47억 원이 준혁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생생했습니다. 강남의 불법 도박장에서 칩을 쌓아놓고 웃는 아들의 얼굴이 화면에 선명했지요. 두 번째 USB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혁 마약 및 자금 세탁. 차남 민혁이 이태원 클럽에서 코카인을 흡입하는 영상, 그리고 조폭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형님, TS푸드 계좌로 3억 더 넣어드렸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해 주시죠. 민혁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은주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아들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세 번째 USB를 열자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강제 입원 계획.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형, 어머니를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어때? 치매 진단서는 내가 아는 의사한테 받으면 돼.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산 관리는? 법적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가 전부 통제할 수 있어. 어차피 어머니 명의 재산은 없잖아. 좋아. 다음 주에 진행하자. 대화가 끝나는 날짜는 고작 사흘 전이었습니다. 은주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정한 요양병원 입원 신청서, 치매 진단서 초안, 후견인 지정 신청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톤이었지요. 은주 여사는 재빨리 USB와 서류를 금고에 넣고 패널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 알아봤어요. 요양병원인데 시설이 정말 좋대요. 우리가 모시기 힘드니까. 거실로 나간 은주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혼자 살 수 있어. 어머니, 나이가 70인데요. 혹시라도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그때 은주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김은주 여사님, 오지훈 변호사입니다. 고 강태수 회장님께서 제게 별도로 의뢰하신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준혁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은주 여사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태수건설과 TS푸드의 지분 51%를 여사님 명의로 비밀리에 이전해 두셨습니다. 공식 유언장과는 별개로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처리된 사안이라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은주 여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사님이 두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이십니다. 원하시면 언제든 경영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20년 전부터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주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무기를 쥐어준 것입니다. 40년간 참고 견뎌온 그녀에게 이제 싸울 힘을 준 것이었지요. 거실에서 준혁이 조바심 내며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여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뀔 차례였습니다. 사흘 후 아침 평창동 자택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 여사가 문을 열자 준혁과 박혜진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철수 원장님이세요. 정기 건강검진 받으시려고 모셔왔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혜진은 뒤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건강검진은 예약한 적 없는데 은주 여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예약했어요. 어서 안으로 모시죠. 김철수라는 남자가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주 여사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문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김철수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은주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건데 왜 그러세요? 혹시 정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 여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녹음 파일 속 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차리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아들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신이 이제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은주 여사는 그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분노는 이성으로, 이성은 전략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받지요. 은주 여사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과 혜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요. 김철수가 질문지를 펼쳤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65.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준혁 이사님께서 어머님이 최근 기억력이. 원장님, 은주 여사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정한 요양병원 김철수 원장님이시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아니신데 치매 진단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준혁이... 은주 여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지요. 태수건설 계좌에서 47억 원이 빠져나간 것 엄마가 모를 것 같았니?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강남 파라다이스 도박장. 지난 2년간 내가 잃은 돈이 정확히 63억 원이더구나. 회사 돈 47억에 내 개인 자산 16억. 은주 여사는 핸드백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혁이, 혜진 뒤에 숨어있던 민혁이 경직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카인 흡입하는 영상, TS푸드 자금을 조폭에게 세탁 맡기는 녹음 파일 다 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준혁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 은주 여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한 요양병원 강제 입원 계약서, 후견인 신청서, 그리고 준혁과 민혁의 대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 너희 아버지가 미리 다 알고 계셨다. 혜진이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만지지 마. 은주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전부 녹음되고 있어. 증거로 쓸 거다. 그녀는 탁자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김철수 원장이 황급히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건강검진만. 앉아 계세요. 원장님도 공범입니다.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발급 예비. 최소 3년입니다. 김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은주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11월의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혁, 민혁. 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24시간을 준다. 횡령한 돈 전액을 회사 계좌로 반환하고 요양병원 계약을 취소하고 검찰에 자수해라. 어머니.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고발한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다. 은주 여사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수건설과 TS푸드의 지분 51%가 4명이라는 것, 너희도 이제 알아야겠구나. 준혁과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너희 아버지가 20년 전부터 준비하신 일이다. 공식 유언장은 미끼였어. 진짜 힘은 엄마한테 있었다.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변호사가 분명 우리한테 전부 넘어간다고.
오지훈 변호사에게 전화해봐. 확인하고 싶으면. 은주 여사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24시간. 내일 이맘때까지. 그녀는 서재로 걸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70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강준혁 이사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확인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몰린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괜찮습니다. 은주 여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서 급하게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지요. 은주 여사는 금고에서 남편의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이 읽어낸 것들을 돌려받으시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의 침묵을 깬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주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4시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주 여사는 평창동 자택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약속된 시간이었지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 순간 은주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준혁과 민혁이 정장도 아닌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민혁의 얼굴은 파리하게 말라 있었지요. 들어오너라. 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앉아라. 은주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혁과 민혁이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 여사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횡령한 돈, 전액 반환했습니다. 제 개인 자산까지 다 팔아서. 준혁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행 이체 확인서, 부동산 매각 계약서, 그리고 주식 처분 증명서였습니다. 민혁이 너도.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경찰서 자수 예약증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은주 여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준혁이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이혼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포기 각서도 썼고요. 어디 있느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은주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빛바랜 봉투를 조롱하던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잘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축 늘어졌지요. 은주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아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용서할 줄 아느냐? 준혁과 민혁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행동으로 얻어지는 거다. 은주 여사는 탁자 위에 서류 2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준혁, 너는 내일부터 태수건설 화성 현장에 배치된다. 직급은 일용직 노동자. 최저시급을 받으며 6개월간 일하게 될 거다. 예.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 경영을 계속할 수는 없다.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라. 땀 흘려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다. 은주 여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6개월 후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다시 결정하마.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은주 여사는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 너는 자수 후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출소 후 바로 재활원에 입소한다. 1년간. 재활원. 코카인 중독은 혼자 이겨낼 수 없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지 마라. 은주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눈물로 용서받으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해라. 내가 진짜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민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꼭 증명하겠습니다. 은주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지요. 이걸 열어봐라.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혁과 민혁이 어렸을 적 사진, 운동회 사진, 졸업식 사진. 은주 여사가 40년간 모아온 기억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이렇게 키웠다. 사진 속 어린 준혁이 축구공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모습도 있었지요. 너희 아버지는 돈을 벌었지만 엄마는 너희를 키웠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밤마다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 간호했다. 준혁과 민혁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구나. 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서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하셨다. 은주 여사는 남편의 쪽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유산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너희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돈만 밝히는 인간이 될 것인지. 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시험하신 거였군요. 그렇다. 은주 여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낙제점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기회요? 6개월, 그리고 1년. 그 시간 동안 진짜로 사람답게 살아봐라. 땀 흘려 일하고 중독을 이겨내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은주 여사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엄마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을지. 준혁과 민혁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봐라. 두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준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은주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주 여사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보리밥. 40년간 가족을 위해 차렸던 밥상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밥상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강준혁 이사가 화성 현장 배치를 수락했습니다. 강민혁 이사는 내일 자수하기로 확정되었고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됐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은주 여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었지요. 은주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신축 건물 10층 강산희망재단이라는 금빛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 여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북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쌀쌀한 3월의 바람이 창문을 스쳤지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싱가포르 계좌에 1,500억 원 중 1,000억 원을 재단 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 자금으로 남겨두었지요.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은주 여사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소외된 노년 여성들을 돕는 것. 법률 상담, 금융 교육, 창업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성 회복 프로그램. 재단은 벌써 3,00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상담 신청이 47건 들어왔습니다. 비서 정수진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였지요. 그중 15건은 재산 분쟁, 20건은 가정폭력, 12건은 노후 준비 관련입니다. 은주 여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전부 받아주세요. 우리 변호사 팀과 상담사 팀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수진이 나간 후 은주 여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태수건설 화성 현장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지금쯤 점심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지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무사히 끝냈습니다. 반장님이 제 일 처리가 깔끔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녁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준혁. 은주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 눈물 흘리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동료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땀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현장 반장의 보고에 따르면 준혁은 초반 2주간은 허리를 못 펴고 신음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강 대리라고 부르며 존중한다고 했지요.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재활원 마지막 세션 마쳤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민혁. 민혁은 자수 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초범이었고 자발적으로 재활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되었지요. 그는 약속대로 1년간 재활원에 입소했고 이제 막 사회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여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단 행정팀에 자리 마련해 두었다. 월급은 신입사원 수준이다. 열심히 해라.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은주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용서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진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지요. 오후 2시 은주 여사는 재단 1층 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76세 박순자 할머니가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자식들이 재산을 가로채고 요양원에 버렸다는 사연이었지요. 할머니, 법적으로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은주 여사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빛바랜 봉투를 받고 굴욕감에 떨었던 그 순간이. 하지만 그 봉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강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40년간 쌓아온 힘을, 그리고 그 힘을 되찾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저녁 7시 은주 여사는 재단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현장복 차림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요. 어머니, 준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은주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님께 들었다. 성실하게 일한다고. 감사합니다. 준혁의 눈빛이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어머니, 저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땀 흘리고 동료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행복합니다. 은주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태수건설의 사회적 기업 부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환경을 목표로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문을 맡아도 될까요? 현장 경험을 살려서. 은주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해봐라. 정말요? 단 조건이 있다.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해라. 그게 진짜 건설이다. 준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그가 나간 후 은주 여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10시 은주 여사는 평창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여전히 빛바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 굴욕이 아니라 해방의 열쇠였던 그것. 은주 여사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찾았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세 여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회장 부인도 아들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김은주.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은주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70에도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빛바랜 봉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지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 아니라 진실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
그녀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은주 여사는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만의 진짜 이야기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